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봄에 지금쯤은 좀 비가 와야 되는데요. 오늘 오고 내일 비가 온다 그러더니 오늘은 비가 이렇게 안 왔어요. 부산에는 뭐 호우경보가 내렸다고 그러는데요. 봄 이렇게 너무 가물면 농사 짓는 분들 곡식이 제대로 자라질 않아서 그래서 큰 걱정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천 초목들도 겨울에서 잠이 깨가지고 이 봄에가 저 비지가 좀 와야 됩니다. 그래야 꽃도 아름답고 나무 잎도 아주 파랗게 잘 피어나지요. 농촌도 문제고요. 너무 가무는 것 같은데 비가 어떻게 내일은 좀 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도 왜 비가 이렇게 안 오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같이 범죄 의혹이 한 가지도 아니고 7, 8가지, 1, 9, 8가지 이렇게 되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도 지금도 오히려 정치 탄압이라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저렇게 정치를 해야 야당을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 한국의 정치사에서 이재명 대표같이 뻔뻔한 사람은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민주당에 있는 그 의원들도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 많은 그 국회의원들 169명이나 된다는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그 뇌부동해서 이재명 그저 방탄에 힘을 쓰는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 정치는 아주 개판 정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세세하게 아마 익히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제 검찰은 또 불기소를 했어요. 그냥 기소를 법원에다가 이재명을 기소를 했어요. 뭐 국회에서 방탄국회로다가 체포동의안을 갖다가 부결시키고 뭐고 하니까 어제는 아예 그냥 직접 그냥 재판에 붙였어요. 앞으로도 몇 개가 더 그 기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라 하는 나라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정치판이 개판이고 나라가 온통 그거로 시끄러져서 이 나라가 아주 망칩니다. 문통정부 땐 무능한 문통이 나라를 아주 개처반으로 만들더니 지금은 또 야당 대표로 된 사람이 이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요 아주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성남시장 때 백현동에는 지목을 4번이나 4단계나 위를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하는 그 민간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재명이는 죄를 받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에도 그 지금 현재 이재명 측근인 사람들이 결단 저기
자결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 나와 있지만요. 그 김문기 씨 그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 사업으로 이렇게 민관이 이렇게 할 때는 이 일정 부분의 이득이 나오는 걸 계산이 됩니다. 그 이외에 초과로 이득이 나올 때는 성남시에다가 반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한 그 모델이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지방자치센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민간인들 그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7,600억, 8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득을 챙겨주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득을 챙겨주고 만들 때에는 그 뒤로 뒷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여러 곳에서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천억을 김만배 그 대장동의 천화동인 김만배가 챙겨서 그거를 이측 그분한테 이거는 절반은 그분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한 녹취록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한 사람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정치가 본연에 갈 의무를 본연에 갈 업무를 제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야당이 최고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의 당원 제80도에 보면은 민주당에 있는 그 당원의 기소가 되면 그 직을 내려놓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치려고 하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고치지 않고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그냥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한다.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치 탄압입니까, 여러분들? 왜 정치 탄압이 아니냐 그러면요. 이 성남시 사건이라든지 백현동 사건 이 사건들은 이재명 사건은요. 민주당 정권일 때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경찰 검찰들이 조사하던 겁니다. 그걸 조사하다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걸 미기적거리고 그냥 그거 하다가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여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계승해서 검찰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초는 민주당 정권일 때 문재인이가 대통령일 때 조사하던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이렇게 검찰에 시켜서 조사하고 모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적에 자기네 있던 그 당원, 자기 그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걸 이어서 조사한 겁니다. 이 정치 탄압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억지입니다. 정치 탄압이라는 건 억지. 그저 이재명이 하나 구하려고 민주당이 몽창 나서서 그거를 그저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도 총선은 그냥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주당 하는데 중도 세력들이 표를 거기다 이렇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은 상당히 유리하나 유리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법치의 국가에서 법대로 해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부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나게끔 되어 있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거기서 응해 보면 될 거 아니냐, 재판을 받아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대다수.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은요, 이재명이는 그 체포 동의안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지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법대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국가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후진국입니다. 이 정치인 몇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2030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거는 국가 운영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야당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80조를 예외 조항으로 해서 대표직을 유지하게 한다 하는 것을 최고에서 결정하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다 낸대요.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들 볼 때도 이거 이렇게 나가던 민주당이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냐, 아주 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항으로 이재명을 직무정지 가처분을 낸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권이 잘해야 우리 국가가 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민주당도 야당도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전부가 딸딸 뭉쳐서 이재명 그저 보호하기만 한다면 민주당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리당원들이 직무정지 가처분 낸다는 그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원 80조 예외 조항으로 대표직 유지, 당의 심각한 피해, 비명계도 반발, 이상민, 이재명 측근들이 결정해놓고 몰고 가. 이재명 측근들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간다 이거죠. 이른바 이재명 기소 방탄 논란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예사롭지 않다. 22일 검찰이 기소해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 명은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유튜버 백광현 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23일 서울 남부지법에 민주당 당원 80조에 따라 이 대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백광현 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은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백광현 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당원 80조의 취지는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 대표가 당원 예외 조항으로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무위원회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셈이라고 덧붙였다. 당원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역임했던 2015년 만들어진 조항이고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정치 보복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의 의결로 취소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 대표도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당무위에서 예외 상황이 인정돼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에서 내린 이 대표의 당무정지 결정에 대해 당내 비명계의 반발도 거센 분위기다. 김정민 의원은 22일 당무위 직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듯 해서 방탄 의혹을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통상 당무위가 열리기 하루 전 소집을 공고했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소집 당일 당무위를 급하게 연 것을 두고도 제2의 유신이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 비명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왜 이렇게 논의 한 번 없이 서둘러야 한 것이냐며 당내 이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런 주장을 하실 분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주장하시는 게 좋다. 정치인들이 왜 자꾸 이름을 숨기고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이어 탄압에 대한 당원 당규의 조항에 따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비명계 의원들의 다수는 검찰 수사가 잘못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싸워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일 검찰 기소 직후 최고위원회에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체포영장 쇼를 벌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고 토로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건 정치 탄압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이 조사하던 겁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러나 그 당시 문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들이 눈치 보냐고 이걸 질질 끌고 그저 결론을 못 내고 이렇게 가던 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이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주변에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이 구속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측근들이 구속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같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대로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측근들이 5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극단적인 선택한 분들이 이재명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입니다. 그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자기들도 일정 부분에 그 책임이 있고 자꾸 이재명이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 이렇게 해서 세상에 살 수 없겠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치의 그 인물이라면, 정치 지도자라 자격이 있다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결재권자가 이재명이거든요. 성남시장 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도 이재명이거든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난 모른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른다. 뭐 직원들이 많은데 다 어떻게 기억하냐. 난 그걸 본 적도 없다. 말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사나이로서는 치사하고 더러운 행위입니다. 모든 것은 결재권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분들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이, 그게 정치 지도자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이런 걸 제가 봤을 때는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이재명이는 정치인으로는 자격이 모자란다. 자격이 안 된다. 그거는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재명이 때문에 민주당은 완전히 당이 폐쇄될 수도 모릅니다. 당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개나 돼지입니까? 전부 바보입니까? 다 판단합니다. 이재명이를 쫓아다니는 개딸들이라는 사람들, 일부 사람들, 그 다음에 일부 민주당에 있는 아주 골수파 있는 사람들 일부를 빼놓고는요, 그 외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재명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치가 결국은 여야의 그 협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민주당이라는 그 야당이 나라에서 발을 딛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 정치 선거를 보면은, 내년 총선 선거를 보면 이런 것을 명확히 밝혀지라고 봅니다. 아무리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방탄을 하고 덮어나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인 대표는 구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견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걸려든 사안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명확한 그런 증인 증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속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이냐,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겠죠. 재판을 앞으로 뭐 이건 저건 다 검찰들이 기소하게 되면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법원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 당이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당 대표가 당 대표의 노릇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민주당은 결국은 분당이 되든지 아니면 민주당은 완전히 소멸되는 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국민의힘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아주 건전하고 국가를 위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야당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잘 협치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게 민주국가 정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뭐 세계 각국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주 하급 정치, 삼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건 국민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피곤합니다. 이런 거를 하루빨리 고칠 수 있도록, 정돈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서 민주당도 야당다운 야당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정당이라면 모를까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정치권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해서 계속 이재명 보호하기만 나설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나갈 길을 새롭게 찾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에 대한 지지, 그리고 야당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형평있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균등하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민주당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민주당의 당원 80조를 예외 규정을 두고서 정치 탄압할 때는 예외를 한다는 그 규정을 하는데 이건 정치 탄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고 해서 그래도 거기는 양심적인 사람도 있구나, 천만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실 것이고 앞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주변 사람들과 논의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당정만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 만대까지 가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